아, 네, 강학습과 수학 첫 이제 스터디 시간이고요. 같이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노트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할게요. 어, 혹시 페이지 어떤 게 보이시나요? 그 지금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공학에서 언급하는 방식으로서의 개념, 여기 지금 페이지 네네, 들어가는데, 네네. 보입니다. 아, 네, 시작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페이지에서부터 좀 같이 나눠주실 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이제 확률 공간, 확률 변수, 그리고, 어,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어, 그 마르코프 반궁과 무한소 생성자, 여기서부터 좀 살짝, 어, 그 위에 쪽 내용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강화학습할 때 다 접해봤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이제, 좀 그냥 기본적인 강화학습 프로세스부터 쭉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앞부분은 그냥 네,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광학습 공부하면서 많이 접하던 개념이라 그냥 네네, 편하게 넘어갔는데 저 마르코프 반군 무한소 생성자 나오면서 네. 좀 저게 무슨 강화학습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게 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그 부분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3장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종합 요약표 보면서 조금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확률 공간이랑 마르코프 과정까지는 이제 그 엄밀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강화학습 공부하면서 수학적으로는 백그라운드 없이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부터는 좀 되게 이제 뭔가 알고리즘 돌릴 때 실질적으로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단 3.1부터 그러면 좀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거나 나눠주실 거 있으신 분들은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질문 그 올렸던 구글 독스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할게. 네, 그 마코브 세미 그룹과 무한소 생성자가 의미하는 것 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 저희가 여기 데피니션 3.1에서 네, 마르코프 증분의 정의라고 하면서 저 세 네, 조건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PT는 여기 T에 붙어 말씀하시는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네, T는 오퍼레이터, 그 함수 받는 오퍼레이터고, 네, 처음에는 아이덴티티이며, 그 다음에 그 PT, PS는 T 플러스 S를 만족하는. 네, 근데 밑에 보면 또, 그러니까 이게 좀 내리다 보면은 마르코프 중분의 정의라고 하면서 실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서 정의되는 그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가면 이제 마르코프 중의 정의를 한번 더 언급하면서 네,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성질을 이렇게 동시에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거를 이게 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저 밑에 정의로부터 이제 시작한 다음에 그 네, 다음에 밑에 정의라는 게 제가 네. 잠시만요. 레이저 같은 게 쓸 수 있나? 이게, 어, 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XT라는 그, 좀, 그, 리걸스한 거 조금 버리고 네, 두고 X제로는
이 스몰 x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p, t, f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한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정해 있었는데, 음, 그 xt.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걸 x를 애초에 인풋으로 받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스몰 x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따라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쳐주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터를 PT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PT는 이제 F를 이제 알아서 PTF X를 이렇게 뱉어주는 그런 이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는 결국에는 그 방군 성질, 그러니까 마르코프 방군 성질, 정말 방군 성질인 PT 플러스 S는 이거를 이제 만족하게, 네. 돼서 이제 이걸 이제 마르코프 세미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시작을 이제 그러니까 위에 썼던 그 세미그룹 프로젝트 그 자체만 보면은 뭔가 좀 모호하다면은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근데 저게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들었던 생각이 이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스터디 하기 전에 뭔가 좀 나누고 싶었던 게 이게 엄밀하게 라인 바이 라인을 다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이게 진짜 어떤 수준으로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봐도 잘, 어, 이해가 막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저도 그 용어부터 엄청 낯설고, 네. 라인 바이 라인 따라가는 게 GPT랑 좀 많이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 음, 저도 어, 그냥 유명한 프로세스가 저걸 만족하는구나 정도는 체크해봤는데 그래서 저게 뭔 뜻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뭔가 교수님도 좀 그냥 편하게 이제 하라고 하셨어가지고 이거를 막 다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하면서 가라 이런 건 이래독 할 때는 적어도 그런 걸 이제 요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강학습 맥락에서 왜 필요한가? 이런 게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그래서 좀 더 이제 또 교수님 어차피 저희 녹화한 거 들어보시니까 이제 뭔가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근데 저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이 마르코프 중군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왜 필요하지라는 게 뭔가 조금 이산화 시키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제 그 연속적인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거를 이산화 시키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 그 이상으로,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응되지라는 게 조금, 네,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마르코프 이제 원정현 선생님도 이제 그 질문에 남겨주셨는데 마르코프 세미 그룹과 무한소 생성자가 이제 강학습에서 어떤 개념에 대응되는지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 드시는 생각이 있을까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손 들긴 들었는데 좀 이따가 말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네 도화 선생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걸 알려면은 어느 정도는 뜯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방금 뭔가 그, 그냥 뭔가 정의 정도를 언급하는 거 정도로는 전혀 직관이 안 서는 것 같고, 네, 뭔가 저도 이렇게 뜯어봤을 때는 그, 개인적으로 마르크 방군이 선형 연산자인 거 왜 그럴까? 뭐 그런 거랑 뭐 인풋이 어떻고 아웃풋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밑에도 연결이 되는 게 각 PT는 뭐 BB에서 BB로 가는 다? 뭐 그런 것도 사실 와닿으려면은 저는
약간 정의 같은 거를 뭔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또 윤성민 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 반군 세미그룹이 나왔을 때, 그냥 추상대수에서 공부했을 때 그런 느낌을 생각해서 이게 연산이 좀 이산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보면 무한소 생산자나 이런 데서 극한을 정의하고, 컨티뉴어스랑 컴팩트니스 개념도, 그러니까 그런 걸 만족하는 공간을 얘기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어, 뭔가 그 원래 알던 뭔가 세미그룹에 대한 직관이랑 조금 더, 좀 더 조밀하게 뭔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윤현민 쌤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저도 이 내용을 좀 뜯어봐야 한다라는 생각, 그 정서에 동의를 해서, 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의문이 마르코프 반군이랑, 마르코프 세미 그룹이랑, 네, 저 인피니시멀, 무한 상승자, 인피니시멀 제너레이터가 강화학수 맥락에서 어떻게 드느냐라는 질문을 해소하려면은 우선은 강화학수 네, 맥락을 잠깐 차치해 두고, 네, 그, 인피니시멀 제너레이터랑 마르코프 세미 그룹이, 네, 정확히 아직 세미 그룹은 안 꺼내도 되긴 한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봐야 그 다음에 강화수 네, 맥락에서 생각하는 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정말 마르코프 세미 그룹이랑 인피니시멀 제너레이터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 이게 여기서 여기로 열로 가고 여기서 열로 가는 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 네, 제가 감사합니다. 좀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네, 교수님 어, 계셨네요. 네, 들으시죠? 아, 예, 애가 앉아가지고 지금 사실 밖에서 돌면서 핸드폰으로 들어온 거라, 네, 이제, 애 혹시 이제 난리치면 빨리 들어가야 수 있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분위기 좀 보려고 들어왔는데,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채팅방에다가 네. 올려놓은 링크, 혹시 공유를 좀 해주시겠어요? 화면 공유를. 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공유가 다른 분들 혹시 그 연구자와 입가생을 네. 위한 지금 이제 얼핏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어떤 이게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뭐 약간 이게 광학수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가 일단 이게 뭐냐,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와닿고 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네, 요거 조금 오히려 좀 오늘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거든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마르코브 세미 그룹의 이제 정의가 뭐냐 자체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 이제 뭐 이게 강학습이랑 뭔 상관이 있냐? 실제로 지금 어떤 사실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아는 거랑 이게 뭐랑 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매치가 되기를 좀 원하는 그런 면이 있으신 거죠. 괜찮죠? 네, 이거 보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보는 거라 바로 딱딱 배치가 안 될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컨트랙션 매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 혹시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네, 스테이트먼트가 네, 근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대수 공부에 준하는 공부들을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을 준해서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소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를 좀 잘라서 얘기해요. 일단. 그래서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 이 말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거리가 있는데 코시퀀스 컨버전스가 구멍이 없는 그 정도 공간이고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일단은 자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컨티뉴스 맵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는 컨티뉴스가 t가 존재해요. 가정이 네, 존재하고. 근데 이게 뭐를 만족하냐면 1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해요. 1보다 작은 어떤 넘버가 존재해서, 하지만 0보다는 크거나 존재해서 그림의 마음속으로 상상해 가시면 딱 좋은데, 어떻게 되냐면 연속함수 TA에서 보내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리가 계속 그 감마배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직관이 좀 서죠.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거리가 이런 식으로 t로 보내줄 때마다 감마 배씩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감마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재주면 거리가 계속 줄어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쭉쭉쭉쭉 줄어들다가 보면 복귀하는 멈출 거라는 거예요. 음, 그 상상이 좀 가죠? 네. 추상적이지만. 네. 그렇게 쭉쭉쭉 줄다 보면 가만히 멈추는 점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유일하게 생긴다. 음, 라는 어, 정리예요. 저 스테이트먼트가. T가 그러면 제 생각엔 뭔가 그 벨만 옵티말 이퀘이션 맞아요. 네, 그거 네, 그거예요. 같은데.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아, 그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시는 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원형으로 해서. 아, 네. 그런 밸류 이터레이션, 뭐 이런 폴리시 네, 이터레이션 이런 게 다, 네네네. 네. 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네. 원형이. 그래서 이거가 보통 이제 그 함수 해석학 해석에서는 뭐 픽스 포인트 티어럼 이 정도로 많이 불리고요. 네. 이동점 정리. 그래서 지금 요거 그 증명은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하시는 좀 넘어갈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셋업을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생각의 기준이 이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을 만족시키도록 그냥 셋업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그래서 이 셋업만 만족이 되면 그 알고리즘도 그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 조건들만 충족이 되면 돼요. 충분 조건으로. 알아듣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맞죠? 네. 네.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 필요하고 그리고 그 컨트랙션 매핑 t가 나와야 돼요. 감마가 1보다 작은. 네. 네.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하면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기대수 라인에서 하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트릭 그 이제 그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네. 파이널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거리를 만들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그거는 컴플릿이 보장이 되거든요. 좀 음, 그 파이널 디멘셔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된다. 네. 근데 이거 괜찮죠? 여기까지 팩트로 네. 팩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피니티 디멘전도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음, 인피니티 디멘셔널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도 사실 이너 프로덕트를 버리는 세팅에서도 이게 사실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반학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그 기대수 라인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 이제 측도론 라인에서 LP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배우고 LP에서 L2일 때가 힐베르트 스페이스고 L 인피니트일 때가 이제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아닌 반학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수 수반부에서 배워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지금 기대수 공부하시는 분들 모티베이션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만날 거라는 거. 그런 거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그 쭉 넘어가셔가지고 데피니션 해가지고 밸류 펑션이랑 폴리시 보시면 네. 그 여기서 지금 핵심이 그 밸류 펑션 정의를 보면 그냥 함수인데 그 함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요. 어, 그러면 거기서 그 함수들을 원소로 보고 거리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d 서브 인피니티라고 쓴 기호가.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골 때리는 게 그 함수 자체를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사이에 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갔죠? 네. 여기서 이제 비장한 거는 이게 컴플리멘트 스페이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없다는 거. 이게 음, 비장한 결과고요. 네. 괜찮죠? 그게 이제 기대수에서 이제 보는 LP 스페이스가 P가 인피니티 때 결과를 쓰는 거고. 그리고 똑같이 폴리시도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폴리시 펑션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D 서브 인피니트를 주면 이것도 컴플리멘트 스페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저 컨텍션 매핑 티어럼을 쓸 생각으로 셋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괜찮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스토캐스틱한 그리고 이제 이제 마르코프 세미그룹에 대한 비슷해 보이는 게 좀 보이죠. 세미그룹 프로퍼티. 네. 그리고 그거 아까도 이제 어떤 그 직관적으로 말씀하신 이산하는 거랑 상관 있어 보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매트릭스 곱에 대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정도만 매치가 되면 괜찮아요. 괜찮죠? 네. 이면은 무지하게 깊고요. 그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가 한두 마디로 될 거면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하죠. 그냥 이건 근데 어쨌거나 이게 관계가 있다 정도로 일단 의미하고 넘어가겠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쭉 넘기면 그 뭐가 나오냐면 그 Construction of Contraction Mapping of AlphaGo 제로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쪽으로 가면 그 벨만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고 네. 그 아마 여기서는 좀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벨만 오퍼레이터 자체에서 뭐라고 클레임을 하냐면 이게 컨트랙션 매핑이 된다고 클레임을 해요. 네. 그리고 그때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마르코브 세미그룹 파트예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벨만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그 픽스드 포인트가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뉴럴넷이 이제 그 컨티뉴어스 어프로시메이션을 그냥 그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 뭐 수학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이 레벨에서 이제 보시면 다 매치가 되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음,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괜찮냐면 이 지금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데 벨만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뭐에 해당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붙이는 게 무조건 있고요. 네. 이 시간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공부하려고 어떤 하는 얘기들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이 무슨 의미냐? 이제 그것들은 이 예시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저희들을 음미하면서 이제 그것들은 좀 걸리는 라인인데 이제 저도 이제 분위기 보고 그 좀 양이랑 이제 난이도 같은 건 좀 조절할 생각은 하는 거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는 여기까지. 네. 음,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 구체적인 이 뭔가 강화학습에서의 그 예시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이거는 네. 일단 이승훈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게 이게 좀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그 수학적인 사이드는 사실 굉장히 깊고 보시다시피 그렇죠? 네. 깊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하나는 이러니까 이런 수학들이 필요하구나. 가령 이제 여기서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을 의존해가지고 발만 오퍼레이터 정의했다는 게 수학적으로 납득이 가면 이런 L2 스페이스, L 인피니트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괜찮죠? 네. 이제 그건 이제 그냥 모티베이션 파트가 되고 수학에서 어떤 거랑 매치가 되는지 보게 되는 면이 있으니까. 네. 근데 다시 구체적인 실패들이 다 있는 대상이니까 네. 그것들만 사실 매치가 돼도 훌륭한 거죠. 사실은요. 음, 그럼 이제 그 매치가 된 것들 가지고 거기서 파고들면 되는 라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진도를 다 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라도 약간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코드 레벨에서 보는 거랑 뭐랑 연결이 되고 그랬을 때 이 수학적인 장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쪽으로 이제 역으로 백월드로 추적을 하는 식으로 디스커션이 흘러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뭐 알겠습니다. 분쇄하는 것들은 그냥 뭐 저도 이제 이따금 조인해가지고 분쇄해드리거나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 옆에 설계하면 보면 되거든요, 그거는. 네. 음, 뭔가 강학습을 실제로 돌리시는 분들이 좀 뭔가 방향성을 리딩을 해 주시는 방향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드 레벨에서는 강학습 잘 모르긴 하는데, 어, 그래도 내용은 보고 올 수 있으니. 네. 어,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실제로 강학습 돌려보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밸류 이터레이션이랑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거를 맨 처음에 보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 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밸류 이터레이션 정도만 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는 충분히 뭔가 교수님하고 방금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이면에 있는 수학적인 원리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감이 돼서 근데 그런 세팅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만 했을 때 그냥 그게 뭐지라는 게 납득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 그게 뭐지? 라고 지금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본적인 그 이게 이런 지금 강학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제 그 이면에 이런 게 녹아 있다라는 걸 좀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네,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어 그런 게 없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스터디 형식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는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돼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어,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음, 근데, 그, 네,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정말 강화학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모델 같은 게 있다면, 네, 네, 그거를 직접 이제 여기서 정말 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네, 그 예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예를 들면 어, 데피니션이나, 어떤 성질들, 마르코프 프로세스, 그 세미그룹의 성질들을 만족하는지를 하나하나씩 그 모형을 가지고 뜯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네, 어, 뭐, 음, 같은 말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의견을 많이 주실수록, 이제 또 제가 리딩은 처음인데,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고민되긴 하네요. 그, 네, 말씀해 주세요. 솔직한 고백으로는 저는 강학습을 이제 아예 몰라가지고 여기서 뭐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분들 있으면은 네, 저는 많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음, 지금, 이렇게 되면 좋겠거든요. 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스터디의 기본적인 모티베이션을 좀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겠냐면, 이승민 선생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일단, 딴 분들 말고 이승민 선생님 입장에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제 매스메리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과 체계를 잡는 거죠. 그게 일단 큰 거겠고요. 괜찮죠? 네,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그리고 뭐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어떤 하시는 일의 대부분의 것들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알려져 있는 거 가져다 쓰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문해력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어떤 뜻이고, 어떤 전제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바꿀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어도 수학적인 문해력으로서 그것들을 얻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죠. 이 작업이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요. 괜찮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인 거랑 아주 그냥 스페시픽하게 concrete하게 매치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좀 민감하지 않은 어떤 공개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네, 그것들을 좀 공개를 좀 해주셔서 단순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를 그냥 만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밸류랑 폴리시 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실체를. 네, 질문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지금 요 개념이 실제로 여기서 뭐냐. 그러니까 다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떠넘기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매칭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사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매칭이 된다면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수학적인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가운데 어떤 그게 그 의미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리가 안 되시는 선에서 막 지금 이 추상적인 개념들 갖다 대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구체적인 설계해가지고 그냥 시간 딱 되고 끊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네, 근데 당장 이번 주에는 조금 그러면 준비된 게 너무 없어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셋업을 해서 보는 걸로 할까요? 오히려 지금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네, 전 좋습니다. 네, 네, 전 좋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오늘 그러면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딱 그냥 그거거든요. 아까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건데, 그냥 다시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연일수 어쨌든 노트를 그냥 보여드린 거잖아요. 네네. 이게 하시는 강학습 일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동의를 하시나요? 진짜로? 솔직히. 어,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내가 원했던 그런 방향이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이제 그게 지금 너무 수학적으로 추상화돼서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여 하는 라인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네, 당연한 네. 거고요. 네, 그건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 추상화를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 이럴 생각은 저도 전혀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어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수학적인 내용이랑 매치가 된다는 거에서 큰 불협화음이 없으시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희수 노트를 오늘은 좀 펴놓으시면서 수학적인 네, 필요 없고요. 그 확신에 대해서만 조금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관계가 있다라고 느끼시는지에 네. 대해서. 그래서 수학적인 거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네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네, 민감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학적으로 매치시키는 것들은 지금 이미 이제 뭐 연희수든 이제 채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이미 그 추상적인 것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전혀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유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수학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건 시간이 당연히 걸려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지금 제가 말했던 L2 스페이스, L 인피니트 스페이스 이거 그냥 이런 거 아시죠 하고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면 수준 시험에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공부 장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 정도로 미루자는 거죠. 음, 네. 혹시 그 화이트보드에서 네. 강화학습이랑 배만 오퍼레이션 이런 거 좀 적어보면서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아, 님, 그거를 같이 하자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일단 네, 그 한 5분 정도 한번 네,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네네, 좀 잘 버벅거릴 수도 있어서 도와주시면은 네네, 일단 같이 그 벨만 오퍼레이터가 뭔지 일단 사실 저도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만 배웠었는데 면밀하게는 아니고 네, 그냥 거기까지만 살짝 소개드리는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화이트보드에 제가 눌러도 되나요? 네. 아까 그 윤현민 선생님 하신 것처럼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화면에다 쓸까요? 네. 아, 네, 잠시만요.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음, 그 혹시 화이트보드 키는 거는 그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혹시 하는지 제가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여기 그 더보기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일단, 그, 배만 오퍼레이터가 나오기 전에 강화습이 하려는 목적이 일단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음, 어, 일단, 간단하게 그, 좀 뭔가, 어,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어, 에이전트, 에이전, 잠시만요. 글씨가 잘 안 그려지는, 아니면 제가 네, 예전에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기준으로 이제 같이 네, 한번 좋습니다. 네,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그 네네. 아이패드 됐습니다. 아이패드 화면인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일단 강학습을 여기 이제 모른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환경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음, 이제 스테이트 S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했던 거는, 저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잘 그 그러니까 항공기 기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정의한 스테이트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위경도 좌표랑 고도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공항의 위치 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이제 얘가 공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위각이나 속도나 고도 이런 거를 바꾸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액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이제 뭐 그리드가 있다 했을 때 1 바이 1 그리드가 있다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뭐 이제 1 바이 아 이제 2 바이 1 이런 대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리드가. 이제 그래서 그런 행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에서 행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리워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이 지금 좋았다 나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제 리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S2를 기반으로, 그럼 이제 A2라는 행동을 하고, 그럼 또 이제 S3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또 그에 합당한 리워드라는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뭘 찾는 게 목표냐 하면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 친구를 지금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찾는 게 목표인 거고, 제가 이걸 델타로 표시하고 이걸 P로 표시했는데 P랑 조금 다른 이유는 이제 얘는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찾아야 되는 목표인 거고, S1에서 A1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S2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이미 이제 그 환경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하고 얘를 이제 보통 그 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시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책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말 그대로 환경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느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하면 이때 얻어지는 이 리워드들이 있을 건데 이 리워드들의 합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내가 되는 그러한 폴리시를 찾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강학생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리워드를 다 이제 하진 않고 보통은 감가율이 적용된 리워드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게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봤다시피 그럼 구성 요소가 스테이트가 있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상태들이 있고 그리고 액션이 있고 그 이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환경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워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리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이 스테이트에서 이 행동을 한 게 얼마나 좋냐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용도로서 이제 리워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율인데 감가율은 조금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리턴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이제 그러니까 이건 t 플러스 1 시점의 리워드, 그리고 t 플러스 2 시점의 리워드, t 플러스 3 시점의 리워드 이렇게 생각을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고 그 다음 받게 되는 리워드 이것들을 쭉 이제 다 더한 건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가율을 이제 앞에다가 붙여서 지금 계속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감가율에도 똑같이 이제 그 지수배만큼 해줘가지고 이제 강가율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미래에 있는 보상은 점점 더 낮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보상이 높더라도 그만큼 이제 낮춰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걸 리턴이라 하고요. 요것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최대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리워드를 쭉 받을 건데 이 감가율이 적용된 리워드의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찾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감가율을 넣는 이유는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당장 받게 되는 리워드랑
먼 미래에 받게 되는 리워드는 이게 이제 조금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받게 되는 리워드는 실제로 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더 그거를 이제 낮추자라는, 그러니까 그것만큼의 이제 상응하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듣고 이쪽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감마가 어떻게 보면 1보다 작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걸 지금 다 더한 이 GT 자체가 이제 발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의 수렴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감마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면 결국에는 이 값이 계속 작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GT라는 값이 이제 지금 수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감마를 이제 저렇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둬서 이렇게 이제 감가율만큼 낮춰서 더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네, 아, 그, 어, 이게 지금 한 액션이 또 이제 네, 스태트를 결정하고 그 네, 스태트 가지고 뭐 폴리시가 결정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 약간 그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만약에 A랑 B라는 선택지가 있고 네, 현재 상태에서는 A의 리워드가 그냥 적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되게 멀리 멀리 가가지고 봤을 때는 실은 A에서 네, 누적되는 리워드가 B에서 누적되는 리워드보다 더 커가지고 현재는 A가 더 좋지 않은 더 나쁜 옵션이지만 나중에는 더 A가 좋은 옵션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나중에 좋은 옵션이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나요? 그 네, 모르면은 저는 지금 B를 선택해서 B에서 모르게 막 업데이트가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A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그 말씀해주신 방향이 맞고요. 그래서 그 이제 폴리시라는 게 당장 이제 한 스텝만, 물론 이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한 스텝에 그러니까 한 스텝 다음에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요 GT라는 친구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리워드들도 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요거 자체가 최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리워드를 찾자라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자면 어떤 내가 상태를 관찰해서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제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근데 이제 그때 그냥 상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리워드가 같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리워드가 쭉 계속 쌓일 거니까 이제 그 리워드의 합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그냥 합이 아니라 감가율이 반영된 합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목표로 하자. 그렇게 하는 폴리시를 찾자라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의하는 게 그래서 이제 폴리시가 보통 이제 요거는 그 정세원 박사님이 질문 올려주신 것도 있던데 이게 그냥 조건부 확률 있으면 그냥 뭐야 이게 왜 굳이 확률로 따지냐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딱 이제 결정론적이지 않고 이제 확률적인 그런 환경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잠깐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여기서 확률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폴리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폴리시랑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네, 그 스테이트에 관해서 이 네, 폴리시가 바로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게 디터미니스틱이고 그러고 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그 액션을 취할 네. 확률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은 네네. 근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 하다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상태를 받았을 때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딱 정해진 행동이 이제 있는 그러한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토캐스틱 하다는 거는 내가 어떤 스테이트를 받았을 때 확률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이제 뭐 이제 이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액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드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 위로 갈 확률, 왼쪽으로 갈 확률, 오른쪽으로 갈 확률, 밑으로 갈 확률, 이게 확률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이제 그 스토캐스틱한 경우에선 이렇게 이제 지금 그 확률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좀 적절한 예시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네, 네, 제가 사실은, 이거는 뭔 소린지 너무 명확하게 납득이 가는데, 네. 사실 아까 질문 올렸던 거는 좀 다른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저도 명확하게 동의를 하는데요. 네, 팔러스를 스토캐스틱하게 들어갈지 디터미니스틱하게 들어갈지 다르다는 건 네, 너무나 말이 되는데 이제 네.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기 서술했던 그 원래 거에는 마치 그 팔러시가 아니라 스테이터스 자체가 확률적인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왜 확률적이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 ST에서 AT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왜 ST 플러스 1로 가는 게 확률적이냐라는. 예, 그렇죠. 네. 그게 뭐, 저도 그런 모델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 항공기 예시로 들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향을 이제, 그래서 각도를 이제 그 항공기 기수를 오른쪽으로 틀었는데, 이게 기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풍이 안 불고 만약에 측풍이 불어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실제로 오른쪽으로 기동을 했지만 그 기동이 이제 바람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틀었던 만큼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항공기 기수가. 네. 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는데, 근데 이제 기상이라는 건 보통 이제, 뭐, 그것도 엄청 잘 모델링하면 이제 확률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이 불지 안 불지,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난류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걸 확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틀었지만, 실제로 내가 원했던 만큼 오른쪽으로 틀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왼쪽으로 틀었는데, 너무 왼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내가 틀었던 양보다. 네, 그래서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도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네, 또 생깁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난류를 통해서 어떤 스테이터스가 확률적으로 바뀌는 거는 납득이 갔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다중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다중 오브젝트가 3D 공간에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로 근데 그건 좀 다르나? 여기로 가려 했었는데 그 가는 것 자체가 음 외부 변수가 있다기보다 그 상대방 오브젝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예를 네. 들면 내가 그 공간이 원래는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움직여 버려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시 못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건 스토캐스틱이라 보기엔 좀 다른가요? 어려울까요? 그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좀 그게 달라지나요? 그 스테이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없었으면 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있어서 못 가게 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 그거는 저도 환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저였으면 확률적으로 모델링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근데 이게 좀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그 환경을 제가 알면 좀 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네,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치아 모델링인데 치아 이동 경로인데 네, 그러니까 치아라는 것들은 사실 서로 여기저기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적 규칙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온라인어로 이제 교정을 할 때 다음 스텝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음, 스텝이라는 걸 이제 어쨌든 간에 컴퓨터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되기, 어,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컴퓨터를 설계할 때는 하나하나씩 움직인다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음, 하나가 예를 들면 치아가 한 스텝을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때 내가 이상적인 위치가 여기라고 했지만 그 이상적인 위치로 가는 과정에서 현재 그 경로 자체가 다른 치아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음, 거기로 못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은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한 스텝을 돌면서 가는데 예를 들면 1번 치아가 움직이려면 2번 치아에도 막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몇 번 돌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좀 움직여 주니까 2번 치아가 움직임을 인해서 내가 1번 치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되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어, 이런 거는 약간 근데 제가 이게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난루처럼 뭔가 이렇게 막 네, 방해한 요소가 맞긴 하지만 하나의 개인적인 네, 네. 치아 하나의 기준으로 봤는데 문제는 제가 해야 하는 건 그 치아 전체를 다 컨트롤을 해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외부 변수에 뭐 그러니까 치아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외부가 좀 내 어떤 판단할 수 있는데 방해할 수 있는 확률적인 요소가 맞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제 입장에 전체 컨트롤러 입장에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그 외부 변수마저도 결국 내가 컨트롤해야 할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음, 그러게.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하는데 그거를 스토캐스틱한 스테이터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네, 어, 일단, 그, 네, 윤성민 저, 선생님 말씀,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강학습에도 분류가 되게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에이전트의 폴리시를 어떻게 찾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강학습인데, 이게 그 전제가, 모델의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를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가, 저희한테 주어질지, 다음 스테이트로 주어질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어, 에이전트가 액션을 했을 때, 그 트랜지션 다이나믹스를 모르니까 액션을 한 걸 환경에 전달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거든요.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어떤 스테이트가 오는지는 실제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액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 그, 슈퍼마리오 예제를 들면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의 키를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트가 관측이 되는지를 이제 샘플링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그 치아를 움직이는 경로에서 뭐, 다른 치아가 있어서 그게 막혀 있는지 이런 게 모델이 결정하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설계하실 때라면, 어, 일단 그 치아가 어디로 이동하는 그 액션을 해서 그게 뭐 다른 치아가 있어서 뭐 잘 갈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야 강학습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음, 다른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은 그거를 이제 저희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보다 오브저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그러니까 옵저베이션은 어, 여기는 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걔도 아마 그냥 스토캐스틱하게 설정하고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마지막에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하여튼 네 답변 감사드린데 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전 강화학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계했던 거는 이제 그냥 브루트폴스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브루트폴스인데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로 어떻게 힌트를 얻으려고 왔는데 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너무 디테일하니까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스코드에서 한번 좀, 네, 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밸류 펑션이라는 걸 두 개를 정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거를 보통 뭐 트레젝토리나 에피소드라고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는 그 스테이트, 네, 윤성민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는 거와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 폴리시랑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이제 확률적으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GT의 익스펙테이션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했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상태 S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누적 보상합의 최대값을 이제 누적 보상합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익스펙테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액션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폴리시를 따라갔을 때
이제 얻게 되는 GT의 이제 기대값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랑 액션 밸류 펑션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풀어서 보면 요렇게 되는 거 하나랑 이제 요렇게 되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가 지금 어,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옵티말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옵티멀하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폴리시를 찾아가지고 이 누적되는 GT의 기대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폴리시를 찾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찾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국엔 찾는 게 폴리시를 찾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폴리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되게 이게 결국에는 요 V 파이라는 친구가 여기서도 지금 중복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미 지금 요걸로 찾았기 때문에 이게 맥스가 되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요 V 파이 S에서 제일 어, 이게 맞나요? 잠시만요. 윤성규 쌤 혹시 이게 맞나요? 혹시 네, 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그 네, 밸류 펑션이라는 게 지금 그 강화수의 목적이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는 건데, 밸류 스테이트는 현재 시점부터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리턴을 안에 넣었으니까요. 그 expected return을 이제 밸류 펑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최대화하고 싶은 게 이제 강화수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를 전개했을 때 이제 나오는 그 리턴에서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저 안에 RT 플러스 1이랑 그다음에 저 디스카운트 한 이제 감마 V 파이 ST 플러스 1이 다음 스테이트에서 리워드가 뭔지를 이제 기대값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그 다음 상태에서의 이제 디스카운티드 밸류 펑션을 구하는 거랑 이제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제 어 음 그래서 배만 오퍼레이터가 이제 뭐냐면 아마 그 다음 상태에서 얻는 리워드 R을 이제 맥스로 하게끔 액션을 잘 찾아서 이제 맥스 A 뭐 R S A 이렇게 해가지고 R을 뽑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밸류 펑션을 그 맥스 R 더하기 디스카운티드 밸류 펑션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한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가 밸류 이터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 펑션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맥스 리워드만 이렇게 받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리워드를 이제 맥스 하는 액션을 찾아서 그걸 밸류 펑션에 계속해서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밸류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네, 네. 요거를 찾는 게 이제 목표예요.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옵티멀한 요런 이제 밸류 펑션을 찾는 게 목표인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모든 스테이트 S에 대해서 이 밸류 펑션 자체를 0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 0으로 세팅된 거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 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0으로 세팅된 거에서 이제 V1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 돌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V1을 얻게 되겠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여기에 넣어서 V2를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그 맥락을 아까 이제 윤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에 저희 노트에서 컨트랙션 매핑이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할수록 결국에는 점점 작아져서 어떤 포인트를 향해서 수렴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V라는 친구 자체를 이제 그 아까 전에 컨트랙션 매핑의 그 원소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맥스 시켜놓은 요식 자체 있죠. 요거 자체를 이제 컨트랙션 매핑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딘가로 수렴하는 부위를 찾아간다. 그래서 사실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어, 잘 얘기를 전 잘 못 봤었거든요. 이게 왜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잘 제가 뭐 들었던 수업이나 이런 데선 잘 없었는데,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어감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그 이제 노트에서의 내용들이 다 지금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에 대응되는지를 좀 이제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공유를 좀 드렸었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제가 디스코드에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잡고,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네네. 그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제가 공유를 하고 차라리 그거를 이제 지금 어 이제 공유해 주신 노트에서 어떤 개념에 대응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앞으로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그 이승진 선생님처럼 저 벨만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나서 얘를 이제 반복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감마와의 어떤 이제 부등식을 놓고 이게 계속해서 컨트랙션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되는지 정확히 몰랐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저희 받았던 그 노트에서 L 인피니트 스페이스 이런 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저기 배만 오퍼레이터에서 그 리워드를 맥스로 하는 걸 뽑는 그 맥스 연산이 이제 인피니트 놈에서 맥스 엘리먼트를 뽑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L 인피니트 스페이스가 도입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딱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좀 이제 실제로 이 구체적인 예시가 추상적으로 이제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 최소한 수요일 전까지 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오늘 했던 내용들이 이제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좀 더 다른 의견이나 또 어, 이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듣고, 이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보여주신 노트도 혹시 공유가 되나요? 네, 그거 제가 디스코드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멘트만 좀 드리면요. 일단은 제 목소리 들으시죠? 네네. 그 뭐냐 제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냐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수학적인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다루는 대상들이 다 실체가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수학적인 어떤 얘기들이 진행이 되다가 만약에 이 구체적인 실체가 지금 어떤 강하스 레벨에서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지금 이 스터디에서 최상단의 중요한 질문이고요. 괜찮으시죠? 그 네. 구체적인 실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실체가 굉장히 이제 강학스 레벨에서 concrete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마리오나 어떤 이제 알파고를 이제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거는 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직관적인 선에서 그렇고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 다 떼고 얘기를 합시다. 그냥 벨만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가지고 무슨 뭐 반복을 해가지고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뭐 감마 조정을 해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좋다 이거예요. 실제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단순히 어떤 수학적인 거에서 보고 싶은 게 이거는 단순히 취미로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그쪽에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제 문해력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의 어떤 나왔던 대학에 뭐가 있냐면 이거를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볼 수가 있느냐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예스 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일면 감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델링이 되면 오케이지만 모델링 되기 전에 이거 자체가 타당한 층이냐라는
어떤 얘기 자체는 당연히 지적을 할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물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수학적인 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나중에 이제 이 시간에 일련의 공부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봤던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뭐를 따르냐면 열방 정식의 해를 따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 그 이제 마르코브 이제 세미 그룹이라고 하는 게 저 트랜지션 그 프로바빌리티를 결국에는 그 어떤 지칭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열방 정식의 솔루션이라 가지고 이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이거는 공부하면 돼요. 이 시간에 이미 이 언어를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그 연희수 듣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사실 그냥 대화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어쩌라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이성재 교수가 들어주신 어떤 그런 이제 그 관제탑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프로세스가 랜덤한 거라고 하더라도 막 점프 같은 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상한 비약이 생겼는데 지금 쓰는 강학습의 어떤 그 방법으로는 제가 지금 드린 노트를 기준으로는 그 열방 형식을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그 만든 방법 자체가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좀 멋지게 단어를 쓰면 디퓨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점프 프로세스를 따르게 한다고 하는 순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갑자기 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어떤 거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수학적인 이 지금 랭귀지가 없으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은 하기 쉽죠. 그냥 뭐 그 디퓨전을 따라서 가는 거 뭐 행렬로 표현했대. 뭐 오케이죠. 뭐 알려져 있는 거 그냥 공부하니까 된 거지. 근데 그거가 그 이제 지금 이 스터디에서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디퓨전을 따라서 됐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게 디퓨전을 그럼 따르지 않는다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갑자기 점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그럼 여전히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제네레이터로부터 기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아는 걸로부터 행렬 레벨에서 실제로 그 행렬의 엔트리를 모델링 단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논문으로 쓰는 단에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디스컨티뉴이트하게 뭔가 점프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디퓨전을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을 수학적으로 타당한 선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단순히 그냥 지금 여기 이면에 있는 그냥 수학들을 그냥 재미삼아 뭐 어떤 그 자체 내공도 또다 좋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로 연구하시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런 공부들 하시는 성격들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아주 concrete한 예시 레벨에서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전달이 됐죠. 그게 해석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지금 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게 어찌나 가장 중요하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는 그 목적은 기존의 방식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거 컨트랙션 매핑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다. 그건 되게 단순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왜냐면 그것들 실제로 알려면 수학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학을 실제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전제를 이해한 다음에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꾸고자 하는 게 그 make sense 하면 모델링상 make sense 하면 그거 실제로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현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수학적인 언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라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이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의 그런 맥락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 작업들을 다 하자 또 이 뜻도 아니고요. 그 필요한 게 그때그때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지금 저 강학습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연희수 노트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한 요구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 지금 요구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LP 스페이스, L 인피니트 스페이스, 그리고 뭐 컨트랙션 매핑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요.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뭐냐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이고요. 교수님, 그러면 스터디 시간에 나중에 혹시 그런 게 된다면 이제 뭐 L 인피니 스페이스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스터디를 해가시는 걸 원하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좀 이제 그냥 기대수나 이런 다른 라인에서 그런 거는 기대수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참 걸릴 테니까요. 네네. 각자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건 이제 약간 모티베이션 정도로 주고, 근데 상황을 단순화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정의들이 뭔지는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선에서 명확해지신 다음에는 이거 정확하게 이제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층일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